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하면서 천안의 중앙시장을 방문해 다음과 같이 명연설했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는 경제의 가장 나쁜 요소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길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워진 이유는,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소수는 행복하지만 다수가 불행해진 이유는 바로 불평등과 격차, 양극화 때문 아닙니까? 가진 기업은, 힘센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은 횡재세라고 하는 그런 세금까지 걷지 않습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대책법 IRA라는 그 법을 만든 핵심적인 내용은 부자들의 최저 세율을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러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만, 세금만 깎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서민을 지원할 예산은 없다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깎고, 청년 지원 예산을 깎고, 공공주택 예산을 깎고, 여러분들이 바람하지 않는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깎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긴축해야 된다. 그런데 왜 3천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굳이 깎아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강자들이 약자를 함부로 잡아먹고 힘세다고 힘을 함부로 행사해서 다수의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 억강부약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주었고,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내서 월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해야 할 일, 제1과제는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부여한 힘으로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그저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힘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약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몰려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기회를 잃고 일할 자리도 없습니다. 이게 경제를 망치고 있으면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억강부약. 억강부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자원을 더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가진 이 힘을 오로지 다수 약자들이 죽거나 말거나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리치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리더이자 그의 언어는 늘 국민이자 민중이지요. 즉, 정의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민생이다 이겁니다. 지난 12일 최고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특정 소수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을 과하게 취득합니다. 결국은 차별이 심해지고 격차가 커지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억압의 상태가 됩니다.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다수에게 힘을 보태주고 소수의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이 진정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합니다. 그중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입니다. 이것이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 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인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합니까?
세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세금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합니까?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반대합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없앱니다. 깎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 없애거나 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임대주택, 공공주택 예산 줄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없앱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여당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서민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 지출 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이재명 때문에 경과 국힘은 죽을 맛이겠지요. 5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아무리 파도 나오는 것이 없고 경이 노리는 분탕질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민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재명 스스로 올곧게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민생의 핵심이 곧 예산안이 아니겠습니까? 김도율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법인세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SK, 현대 등 대기업들이 수혜를 입는다. 이에 대해 주호영은 법인세 인하를 하면 60-70% 소액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주호영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대기업 낙수 이론은 박정희 때부터 이명박까지 쭉 이어져 왔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각종 통계로 증명되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어떻게 소액주주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OECD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이익은 평균 60-70%가 주주나 사회에 환원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평균 30%에 불과하다. 즉 배당도 제대로 하지 않는 희한한 주식시장이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대기업은 현금을 사내 보유금의 형태로 쌓아두던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느라 정신없다. 즉 오늘가만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 팩트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대목이다. 그 중에 핵심은 단연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다. 496억으로 이전이 끝난다고 하더니 이제 대놓고 예산을 끌어가려고 정신이 없다. 용산으로 가는 길도 닦고 공원도 만들고 심지어 영빈관도 안 짓겠다고 하더니 슬쩍 넣으려는 모양이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어려운 김진표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가지고 법인세 인하와 바꾸는 중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이럴 바에는 국회의원을 굳이 300명이나 뽑을 필요가 있나? 그냥 국회의장만 국민들이 직접 뽑자. 어차피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뜻도 의장 한 명이 꼬장을 부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 박병신, 아차차 박병석 때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는가. 문제는 김진표도 박병석도 별 차이가 없는 빌런이다. 그놈의 협치병. 솔직히 박홍근도 불안하긴 하다. 법사위를 덥석 내줄 때 사실상 기대를 완전히 접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상한 협상안을 들고 오니 매우 불안하다. 나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김진표가 순순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길래 박홍근이 이상한 협상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불안해하는 중이다.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다. 민생 예산 증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 예산안을 단독으로 편성해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순간 난 이재명이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다. 행정의 천재, 정치의 천재 말이다. 서민 감세 예산안의 단독 처리란 말 그대로 정치적 액션이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보기에는 정말로 가능하니 미칠 노릇인 것이다. 협의를 통해 그나마 예산안의 일부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던가 아니면 그냥 눈뜨고 민주당 단독 처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조중동 등은 입을 모아 협치 어쩌고 하면서 어쩌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힘당 예산의 핵심은 초부자 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확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중이고 민주당의 예산안은 민생 예산이라 명분 싸움에서도 앞선다. 때문에 나는 이번에 최대 빌런 김진표도 억지로 버티기 어렵다고 본다. 이거 김진표가 합의하라고 막으면 대한민국 헌재 사상 최초로 준예산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 굴욕이고 특히 국회의장은 최대 굴욕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정기국회 시한인데 어떻게 예산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크다. 정치의 수싸움도 이해하면서 보면 더 재밌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100마디 사이다 워딩보다 오직 민생을 위한 천재적 행정과 정치를 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이재명의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